시집 제목이 파도는 파도라는 제목의 동시집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좀 짝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준비는 PPT를 했는데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좀 많이 오네요. 어떤 얘기부터 해봐 인데요. 어렸을 때 제가요 팻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 있는 항아리가 짐승의 머리는 대가리라고 그러죠. 대가리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레용을 가지고 크레파스를 가지고 가서 그 항아리의 손잡이 그 부분에다가 눈을 만들었어요. 그럴듯하죠? 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도 그리고 머리도 그리고 그 머리만 하나가 뱅그러니 있잖아요. 안 되겠다. 몸통도 그리자. 이 정도 머리면 얼마만큼의 몸통일까? 작대기 알죠? 작대기? 지게 작대기를 탑타분에 끼고 앞마당을 거쳐서 바깥마당으로 해서 골목길로 부산길 나갔어요. 아래쪽 청년의 아저씨가 지게를 지고 가다가 이상한 놈이거든요. 작대기를 사탕 위에 끼고 이렇게 뭐 지나가니까 정로가 너 뭐하냐? 용 그리는데요. 계속 갔어요. 우리 동네가 21집인데 제일 마지막 집은 금광 폐광한 데 있어요. 엄청 멉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아저씨가 나무찌개를 가득 채우고 돌아오다 보니까 아까 그놈이 또 오르고 있거든요. 정로가 뭐하냐? 용 다리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상한 놈으로 소문났을 때가 대여섯 살 때입니다. 시인들 중에는 조금 이상한 놈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는 박성우 시인은 미숫가루를 먹고 싶어가지고 배불리 먹고 싶어서 찬장에 있는 미숫가루 통을 다 들고 어디로 갔겠어요? 동네 우물로 갔어요. 우물에다가 소다를 부어서 저어서 우연한 물을 먹어봤더니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뭘 가지고 나왔느냐? 슈가를 통째로 갖고 나와서 또 넣고 또 저어서 친구들 다 불러서 한 잔씩을 주고 욕만 얻어먹었겠죠? 이 시는 이렇게 끝나요. 처음으로 뺨따기를 맞았다. 아버지한테 뺨 맞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어렸을 때의 그 엉뚱한 그 생각이 나중에 매우 창의적인 작가로 발돋움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친구들은 무한대로 아직 오지 않은 날을 만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너는 참 별나다. 이렇게 해주면 매일 교양이 있어요. 또 약간 욕을 넣어서 하죠. 허는 짓거리다. 그 모양 그 꼴. 네가 그렇지 뭐. 그것만 들으면 매우 긍정적인 말이에요. 너는 참 그렇지. 그리고 또 볼만하다 있잖아요. 한자는 뭐라 그래요? 뭐 할만하다가 가잖아요. 볼관자. 볼관자. 볼만하다. 가관이구나. 남 혼자 보기 아깝다 이런 뜻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자기의 창의적인 행동이 제어를 받기 시작하면 모든 행동을 움찔거리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실수하면 혼나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은 끝내 사과를 못 깎아요. 연필을 엄마가 꺾어줘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가요. 수술을 못해요. 엄마가 와서 찢어줘야 돼. 바느질을 못해서 엄마가 와서 게임해줘야 돼. 바깥에 대기실에서 앉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체험은 블록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체험을 모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흙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콩딱지 갖고 해야 돼요. 맨 처음 질감을 느낀 거잖아요. 우리의 이 온감의 손에 기가 막히게 감각이 그 작은 거 만지면서 시작되는데 위생부터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엄마 손이 더 더러워요. 집안 구석구석 더러운 곳을 가장 많이 만지는 손이잖아요. 엄마 손이. 벌레도 행주도 변기도 청소하고. 오늘 하여튼 그래서 동시에 파도파도 신비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방송이라 실수가 좀 있어요. 예쁘죠? 주상권 제가 얻어갖고 온 거예요. 이름까지 그래서 넣었어요. 삼둥이에요. 태어나서 몇 개월? 8개월만 되면 저렇게 책을 봐요. 보험 중에 1등 보험이 독서보험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죠. 말년에 웃었을 때나 겨우 베끼는 게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들의 특징은 책을 거꾸로 봐요. 아주 거꾸로 봐도 다 봐.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셋이 모여서 책을 보면 한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선생님을 하고 두 사람은 학생 역할을 해서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한 애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두 아이가 하는데 이게요, 하다 보면 지치거나 힘에 분배가 좀 내가 지쳤어. 또 내가 나서고 싶어. 그럼 그 중에 한 아이가 선생을 가르치고 나머지가 또 학생을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합상장. 아주 오늘 모르는 척 하는데 교합상장은 가르치는 일이고 배우는 일이고 배우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다. 몸소 실천을 해요. 그렇게 한 아이는 사내고 혹은 여자아이입니다. 자기 손주 사진을 제 옆에 앉았던 분이 직장분이 보여주어서 제가 누구 책 보는 것 같아요? 그 달팽이 학교가 책입니다. 네, 한번 이렇게 순환이 잘 되는지 한번. 오늘 책 선물 있습니다. 손 들고 틀리는 분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좀 몇 권 갖고 오세요. 책 몇 권 없어요. 3개. 아니, 어서오세요. 확실히 미인은 용기가 있어요. 아주 우중충했는데 빨리 오세요. 속도 보세요. 찌푸 착하고 오세요. 찌푸. 팔 내려보세요. 돌아요. 찌푸 가보셨어요. 찌푸. 다음. 소개해야 돼. 수업 들어봤는데 소개가 오신 것 같아요. 그게 다예요? 감사합니다. 책 반으로 찢어서 주세요. 응? 하여튼 용기 있게 손을 들었으니까 이따 사인 받으세요. 네, 박수 쳐주세요. 옛날에는 손 들어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겨드랑이를 긁대요. 겨드랑이 긁고 책 받은 사람도 있어요. 와서 인사만 하고 저렇게 마음을 푹 넣는 책을 배웠습니다. 뭐 같아요, 답이? 여러분들이 다 맞추게 해주세요. 제가 금방 화장실 손 들고 얘기했으면 하나 탔는데 틀린 답을 용기 있게 말해주시면 이분께 이제 그만이 끝났어요. 여름에 먹어요, 둥글어요, 커요, 고창에서 나와요. 수박이죠? 요거 이해가 돼요? 수박
노크하지 마세요. 안에 아무도 없어요. 노크한 다음에는 칼이 들어와. 그리고 기분 나쁘게 칼이 안 들으면 안 읽었네. 무시해. 그러니까 수박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늙은 오이를 노각이라고 해요. 그렇죠? 늙은 호박, 늙은 오이, 그 다음에 수박, 이런 것들은요, 익으면 안에 공기주머니가 생겨요. 그래서 텅텅 소리가 나요. 그렇죠? 국어사전에 그걸 뜻하는 말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어요. 사그라들 때 생기는 주머니, 사그랑 주머니. 해보세요. 시작. 사그랑 주머니. 사그라들 때 주머니를,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씨앗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려는 수박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요게. 그래서 노각도 안에 공간이 있고, 호박도 공간이 있고, 수박도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이 텅텅텅 푹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그랑 주머니라고 합니다. 언어 하나 더 배울까요? 사그랑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참깨 키워보면요, 밑에는 익어서 벌어졌는데 위에서는 꽃이 펴. 풍경이 그려지죠? 밑에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됩니다. 말려가지고 털어요. 그럼 위에 있는 꽃 있는 부분은 소용이 없어요. 어차 한쪽 부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그건 그냥 불 뗄 때 잎나무 씁니다. 불을 당기는 나무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초록색 작은 그런 열매, 꼬투리, 그거를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 국어사전에.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언어 국어사전을 공부하다 보면요, 기가 막히게 놀라워요. 영어로 번역이 안 돼. 그 이름은 뭐냐? 따라서 거지 주머니. 거지 주머니. 거지 주머니에 뭐 들어있겠어요? 콩깍지. 들어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 껍데기를 거지 주머니라고 했어요. 기가 막히죠. 언어의 사회성. 누군가 맨 처음 생각했겠죠. 처음 비어서 저 거지 주머니 같네. 너 잘 표현했다. 나도 저 말 써야지. 한 명 한 명 퍼져나가서 사회적 약속을 이뤄서 국어사전에 딱 앉아있죠. 계속 썼어요. 계속 써서 방금 50년 전까지만 썼고 10년 전까지만 썼는데 자꾸 사라지고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동시 언어사전이라는 책을 개발했어요. 316편에 시로 쓰는 우리말 사전입니다. 지금 첫 편을 시로 쓰는 딴생각사전을 쓰고 있어요. 사전을 제가 씁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했느냐? 어려서 꼴등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한 이정록하고 어렸을 때 석학원에다가 맞대 끼고서 용 그리던 어린이하고는 완전히 정말 용됐습니다. 제가 직장을 22살에 접어가지고 분필을 잡았어요. 제가 1급 정교사로 졸업을 했습니다. 27년 동안, 37년 동안 제가 고등학교에서만 선생을 했는데요. 선생이 돼가지고 동네에 가면 어른들을 야 네가 선생하면 야 멸치도 선생이야. 멸치가 바다에 있는 고래를 가르치는 꼴이란 말이에요. 맨날 꼴등을 했거든요. 내가 초등학교 때. 멍청은 정말 멍청했어요. 그런데 멍청한 아이가 자신감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어요. 누가? 어머니가, 누가? 할머니가, 고모가. 뭐 하나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대가족이어서 머슴까지 썼어요. 머슴이 주인한테 잘 보이려면 이정록이를 칭찬해야지. 정록이 제 꼴등에 이렇게 머슴 짧이죠. 머슴한테는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죠.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동네에서 너무너무 많이 얻어 풀어서 학교를 일찍 갔어요. 제가 양력 9월 5일에 태어났는데 6살에 갔어요. 태어난 지 4.6개월, 4년 6개월 만에 가방 메고 학교를 간 거예요. 하도 동네에서 얻어맞아서 피신시키고 학교를 갔더니 동네 주먹도 아니야. 일단 개수가 너무 많고 거기다가 선생님까지 합세해가지고 배우고 공부 못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대하던 자유감 때문에 지금하고 인권이라는 게 없을 때 때리고 자유 이럴 때 애들은 내 가방에다가 신장부에서 돌을 넣는 게 취미예요. 내가 가면 돌보라 부르고 고개 돌리는 사이에 가방에다가 돌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 일본 가방처럼 생긴 게 이름이 있어요. 그거 철수가 여기 이렇게 철수가 맥이 있던 가방. 집에 오면 돌이 이만큼씩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돌을 치우던 어머니가 정우가 너 여기 아래에 앉아봐. 가방을 확 뒤집어 엎더니 제 두 권에다가 돌멩이가 한 줌 나온 거예요. 맨날 돌을 지고 집에 오니까 얼마나 삐직삐직 학교 다닐 때 쬐끔한 놈이 어렵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서 혼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은 돌을 이렇게 모으더니 고개 들어. 고개 드시는 분인데 이런다. 고개 들어. 네 잘못 아니잖아. 돌 넣은 분들 잘못이지 왜 네 잘못이냐. 고개를 숙이고 야 충청도 말입니다. 지금 하는 게 백제 수도 말이에요. 백제의 수도에서 썼던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이 신라 수도말 쓰듯이 좀 백제의 수도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 돌을 싹 모아서 추녀 밑에 남쪽 토끼장 앞에 있는 거기다가 딱 내려놓고 그리고 딱 돌아서 오는데 퍼머머리 30살에 우리 엄마가 퍼머머리에 광목 앞치마를 우리 엄마가 딱 걸어오고 내 가까이 오더니 아이고 올 여름에 억수 장마가 져도 우리 집은 안 떠내려가겠네. 정덕이가 이렇게 맨날 돌을 지고 오니까 벌써 집들부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올 동안 참으신 거예요. 그날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냐면 숫돌에 낫을 갈고 계셨어요. 32살 32세 청년 아버지는 낫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낫을 갈면서 계속 웃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웃지 말아요. 근데 그 풍경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요. 제 6살 때의 풍경 중에 여러 풍경 중에 그 풍경은 너무 확연해요. 그때처럼 엄마가 아름다운 뒤에 부처님 예수님처럼 광배가 딱 파마머리 사이고 역광이 비쳐가지고 성모 마리아가 충청도 말을 써요. 올 여름에 녹수 장마가 져도 우리 집 하나도 내려가겠네. 그때 아버지 너무 고맙죠. 그때 아버지가 만약 낫을 들고 종로가 앞장서라 어떤 놈이 돌을 쳐넣는지 가서 혼자 하고 낫 들고 몬드럭길을 가고 6살짜리 뒤따라가는 풍경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올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마이크 앉아서 딴짓 할 거예요. 저의 모든 상상력 글쓰기 제가 지금 37번에 쳐들었는데 그거는 무한 긍정의 할머니와 어머니와 동화. 그래서 쓰다듬는 것이 세상을 키우는 거예요. 쓰다듬. 묘도 성묘를 가서 쓰다듬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묘도. 우리가 문에
우리는 집에서 태어나서 집으로 가잖아요. 자궁이라고 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집구이자 거기서 태어나서 유택이라고 하는 집택자 무덤까지 집에서 집으로 가요. 우주도 지구 집주 거대한 집안에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집이 뭐예요? 밥 먹는 식구들이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함께 살아서 서로 쓰다듬고 위로하는 공간이죠. 당연히. 그래서 따뜻한 집을 집 안이라고 해요. 근데 집이 이만큼 있는데 둥근, 집은 둥글어요. 느낌이 둥근데 집이 각이 있는 집이 있어요. 가운데 권력자가 힘을 휘두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실제 폭력을 휘두르고 막 눈을 지릅뜨고 삿대질하고 무시하고 깐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분노하는 그 집에는 약자들이 다 구퉁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휘두르는 공간은 둥근데 숨어있는 공간은 모서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은 각이 져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국어사전에 있어요. 그런 집은 집구석이라고 해요. 구석에 거기에 약자들이 모여있어요. 어린이, 여자, 노인. 집안에 장애자가 있으면 더욱더 그렇죠. 이 약자들이 구석에서 눈치만 보는 그런 데를 집구석이라고 해요. 이러면 집구석! 하는 집구석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은 둥글고 따뜻해. 내가 우리들의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의 상상력을 무한 키우는 방법은 쓰다듬고 모서리진 데를 마무리해서 갈아서 둥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안녕이라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덕분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다 둥근 말에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가시면 일단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해보세요. 저 어렸을 때 그림대회에 나갔는데요. 크레파스가 없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도박 크레파스만 가지고 가가지고 하늘도 까맣고 산도 까맣고 길도 까맣고 분청색, 홍색, 감색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왕자표 크레파스 사장님한테 편지 썼어요. 크레용을 도시용과 농철용으로 나눠주세요. 아직도 답장이 없어요. 그게 좀 여기 많이 맺혀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크레파스 그림 그리고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레파스를 그리고 밑에는 숫자가 좀 있고요. 잘 그린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취미. 취미. 잘했어요? 책 받으시더니 아주 마음이 흐르시셨어요. 하여튼 배고프면 잘 드시고 졸리면 잘 주무시고 사과도 잘 깎죠? 사과를 이렇게 깎으면요 껍질 먹지 마라까지 먹습니다. 두 번만 깎으면 솜씨가 이렇게 나와요. 처음이 좀 어렵지. 이 동시는 같이 읽으려고 바꿨습니다. 시작. 과일 깎기 이정도 사과 깎을 때 조각으로 나눠요. 그러다 보면 나누지 조각조각 하느님이 나누고 좋게 해봤자니 좀 다정하게 읽어주세요. 앞에 사랑하는 우리 손주나 우리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시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책 읽는 이유,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이유, 존재의 이유는 문화 먹으려고, 나눠 먹으려고. 누가
누가 나보고 나전조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천사예요. 나전조 아무나 해봐요. 거지 취급받아요. 길거리 가다가 나전조 그래봐. 이쁜 여자 같으면 금방 신고하는 거야. 그냥 주먹 나와요. 근데 누가 뭐 먹고 있는데 옆에서 나전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 걸 알고 분명히 더 많이 떼어줄 걸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증명해 준 거야. 뭐 먹고 있는데 침만 흘리고 달라고 그래. 훈련 잘 받은 개만. 또 이제 뇌 혈류량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이 손톱을 깨우면 뇌가 엄청 피가 많이 올라갑니다. 깨물기 어려우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제목 뭐 하세요? 병아리 책 벌써 들고 계시네. 박수 한번 쳐요. 참 이렇게 관용구 하나 써야겠네. 어차피 이따 하나 받을 텐데 저렇게 책에 눈이 어두워서 할머니 털신 안에 병아리가 5마리가 있네요. 한쪽에 3마리, 한쪽에 2마리 있겠네요. 족제비에 잡아먹힌 엄마품 같아서 털신 알고 털 강하나? 보린내 닭똥냄새. 닭똥냄새 알아요? 아, 정말 어렵죠. 충청남도 홍성 월산 밑에 아주 닭똥냄새가 심했었어요. 지금 신도시가 들어섰지만 닭똥냄새 너무너무 열심히 맡고 마당을 나온 암탉을 썼어요. 읽어보셨어요? 영화도 봤죠? 그분이 서울 예전에 계신 그 교수님께서 그 홍성에서 닭똥냄새 개분 그거 맡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암탉 강얘기를 그렇게 잘 쓸 수 있는 실감나게요. 그 위에 뒤에 월산인데 거기가 족제비가 많이 살아요. 다 거기 동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가들은 대부분 많은 체험들이 원체험들이 그래요. 이육사 동네에 가면요 칼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딱 올라서면 넓이가 요만해요. 밑에 내려오면 오줌이 찔끔 나올 정도로 엄청 무서워요. 거기서 딱 나온 거예요. 한 발 제게가 그대를 풀고 저었어. 이쪽이 동쪽이라요. 저기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가요. 겨울이면 거기가 꽉 열어가지고 역광이라 거기가 겨울 무지개 같아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기억납니까? 국어 선생님 백날 반찬 뭐예요? 이육사 동네를 안 가봤는데 이육사 마을에서 멀리 딱 내려오면 원출리예요. 거기가 우리말로 먼데예요. 양계라는 데요. 어디 먼데 가보는 소리 들렸어요. 청포도. 다만 그 원체험의 상상력과 자신의 꿈과 의지를 중층적으로 쌓아서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죠. 대학원을 갔더니 한국 문학의 논쟁 거기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서울대 박사과정, 연대 박사과정, 전문가 사람들이 한 내용들을 또 논문으로 쓴 걸 가지고 우리는 또 공부를 했어요. 가봤어야지. 이육사 사문을 읽어봤어야지. 그냥 책상머리에서 머리를 넣었지. 이게 족제비예요. 병아리는요 안에서 태어나죠. 안에서 쪼잖아요. 나갈 때 21일이면 안에서 쪼아요. 황문을 줄이라고 쳐요. 엄마가 와가지고 소리를 딱 듣고 이런 나오냐고 와가지고 딱 쳐요. 동시에 그러면 탁 쳐지면서 하나의 음주가 생겨요. 그렇게 딱 나와요. 병아리는 나오자마자 처음 말을 겁나게 유식하게 해요. 똑똑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화분도 다 맞추고 나와.
나오자마자 나는 달리고 날 것이다. 기필코 태화된 날개를 펴고 날아올 것이야. 라고 큰 소리로 엄마 보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기야. 그래요. 날비자에다 끼리짝 약자를 딱 써서 엄마가 못 알아먹어 이 덕대가리라. 그래서 계속 두 번, 세 번 강조하죠. 그래서 날고 뛸 거야. 엄마 난 날고 뛸 거야. 제가 물음표의 세계라는 상상의 어떤 태화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들이 나중에 날개 되는 과정까지의 철학 고화를 십수년을 써서 내년에 출간을 합니다. 지금 출판사에 좀 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그 유식한 삐약이가 나와요. 나중에 그럼 이 얘기 들었는데 그때 안 들었어요. 감동적인데 저는 지금 얘기해야 돼요. 왜냐? 내년을 위해서 이 중간 광고가 좀 있어야 돼요. 귀엽죠? 허리가 길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런 짐승들을 잡으면 머리 자르고 꽁지 자라가지고 다리 자르면 긴 몸통이 생겨나잖아요. 제일 좋은 자루가 생겨나는 거예요. 저 안에다 씨앗, 곡식, 열매를 넣어서 양쪽을 가죽끈으로 묶어서 불 속에다 두면 습져가지고 얼마나 썩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놔야 돼요? 굴 입구다 놔요. 굴 입구는 공기도 잘 통하고 동남향이 해가 들어와. 그래서 거기서 해가 땡처럼 뜨요. 그래서 동력동자를 눕혀놓으면 짐승의 자루를 양쪽으로 묶어서 안에다가 곡식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거기가 동쪽이에요. 옛날에 나무에 해가 걸려있다. 이거는 허신이라는 사람이 설문의자에다가 나온 거짓입니다. 130년 전쯤에 나온 갑골, 은나라의 수도에서 나온 갑골문 때문에 한자의 발세를 추적해 보니 묶을 속자와 동력동자가 동일하게 나왔는데 그것은 불 속에서 저 가죽자루에다가 음식을 넣어놓고 출발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이제야 알게 됐는데 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거짓말을 가르쳐요. 나무에 해가 걸리니까 동쪽이야. 저쪽에서 찬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얼굴이 시려워. 그래서 등을 보여야 돼요. 등을 보여서 저쪽이 북쪽이에요. 등을 보였다는 걸 표현하려니까 사람이 두 명이 필요해요. 그 두 사람이 등진 모습을 그려놨어요. 이게 동력국자예요. 등집이 있으니까 패배하다라는 뜻도 있죠. 동쪽과 북쪽이 생겼어요. 북쪽은 나중에 생겼어요. 적극적이야. 가장 먼저 생긴 건 동쪽,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 북쪽. 세 개밖에 없었어요. 남자는요, 한자가요, 편경이라고 해서 돌로 되어 있는 앞뒤를 매달아는 거예요. 연주를 할 때 걔가 제일 앞에 남쪽에 있어요. 남자가 생긴 게 앞뒤를 매달아는 걸 걸어놨어요. 북쪽이 있으니까 남쪽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서쪽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옛날에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걸었죠.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스모 선수처럼 걸어다니면 후후후후 이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고릴라나 찐판치 원숭이처럼. 그러고서 숲속에 있다가 밀림 속에 있다가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짐승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막 뛰어다니는 애들 어떻게 잡아? 돌복기가. 그러니까 거기 바위 밑에서 심심 죽기를 기다리는 짐승을 묶어가지고 일종 지렛대 만들어서 어깨가 매달아가지고 그러죠. 그럼 갖고 나온다. 갖고 나올 때쯤에는 4시, 5시 해가 질 때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거기를 딱 쳐다보는데 항상 노을을 보면 노을 속에 새가 있어요. 새가 날아갑니다. 새가 없는 동네는 그런 동네는 황무지라고 해요. 황무지는 새가 없어요. 독수리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요, 미국에 가서 황무지를 지날 때 보면은 새를 한 마리도 못 봐요. 가다가 새가 갑자기 나타났다. 황무지인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거기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크게 성형수 사셨구나. 뭐가 있어요? 사체래요, 사체. 사체 죽은 동물. 사체. 아, 상상력이 가장 많았지만 그래도 이따 말하세요. 아니 근데 취미가 참 독특하네요. 음식을 사체를 좋아하시는구나. 하긴 우리가 먹는 모든 사체들은 냉장고 냉동실에 있어요. 7년 전에 준 사체도 있어요. 대부분 냉동실에 있는 것들이 한 20년 전, 10년 전에 주는 거야. 냉장고 앞에서 저러면 그게 조상 숭배예요, 그냥. 냉장고 안에 대부분 다 사체들이 우리가 얼려먹기 시작한 뒤부터 그 오래된 사체들이 훨씬 더 많이 뜯어먹기 시작해서 옛날 사람들은 사체를 거의 안 먹었어요. 가려까지만 먹었지. 꽁꽁 얼려가지고 7년 전에 죽은 걸 먹고 그러잖아요. 뭐 아침에도 몇 년 전에 죽은 거 먹는지 몰라.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곳엔 뭐가 있느냐?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고속도로에 거기서 물을 버려 먹고 그러니까 작은 나무들이 자라. 황무지인데 한 번 정도 먹고 오줌 싸고 가야 되잖아. 오줌만 싸게 하겠습니까? 내리면 뭔가를 먹어야죠. 먹고 흘리고 남은 것 때문에 거기서 새들이 살아요. 이 닭의 황무지에 새가 나면 거기에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제가 미국 가면을 2013년도 한 10년, 2, 3년 전에 한번 2년 전인가 한번 왔었는데 미국 사람 정체가 그걸 모르대. 저는 낯설으니까 그게 너무 낯설어요. 왜 새가 없는지가 낯설었고 왜 새가 있는지도 신기했어요. 물어보면 원주민들이 아무도 몰라. 내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모든 게 다 책에 나와 있다고 가장 신주어 외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전 세계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책에 있다. 그러니 책을 보시오. 아는 사람 책에 봐라. 준비되지 않은 유머는 항상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 선역 서자가 위에가 새고요, 밑에가 다리, 밑에가 둥우리. 노을이 지면 새가 둥우리를 향해 가는 시간이. 그런데 거기 새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새하고 둥우리를 딱 그려놓고 서쪽을 만들었어요. 고릴라가 노을이 지면 왕만, 우두머리만 거기에 올라갑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쪽에 있는 젊은 고릴라도 거기로 올라와요. 평상시 같으면 서로 싸우죠. 영역 때문에. 그런데 노을이 질 때 둘이 바위에 앉아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40분 동안 감상하고 둘이 각 영역 속으로 들어가요. 고릴라가 매일매일 펼쳐지는 장관의 그 캔버스를 감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물에 와서 자기 얼굴을 매일 보고 가는 사슴이 있었어요. 수사슴. 히로시마 원폭이 터지고 우리 한쪽만 가고 한쪽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얘가 너무 그게 슬픈데 우연하게 밤에 물을 마시러 샘에 옹달샘에 왔는데 하늘에 떠있는 조각달이 물에 비친 거야. 이렇게 숙였더니 뿔이 하나 생긴 거야.
환한 눈에 비친 달. 그래서 되게 완벽해. 나르시스. 그 뒤로 달만 뜨면 옹달샘을 찾아 내려온 슬픈 수사슴 이야기. 일본의 유명한 어느 분의 카툰이 대성이었어요. 지금으로 한 40년 전쯤. 반전, 평화, 자연보호, 동물애호, 이따위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딱 한 장의 사진. 2등 먹거나 3등 먹은 사진은 불난 폐허가 된 밀림 수수로 변한 숲 속에서 지나가는 트럭을 새카맣게 톤이 탄 엄마곰과 새끼곰 두 마리가 서서 차를 잡습니다. 트럭을. 그런데 손에 뭐라고 써 있어요? G5Z 동물원이라는 팻말을 들고 차를 잡는 거야. 목재를 싣고 가는 차에게 제발 우리를 동물원으로 보내주세요. 내 얼굴 수건데기가 돼서 다 타고 한쪽이 살이 상처받고 새끼들이. 그게 그 다음 상. 제가 시공부 말 처음 할 때 이 카툰 몇 개를 보고요. 너무 감동했어요. 저건 정말 고발 문학이다. 리얼리티죠. 저걸 해야 된다. 동시 속에도 여러분들 아이 동자라고 있죠. 한자. 신라면의 신자, 애들 푸라면이라고 하는 신자 알죠? 그 신이 송곳입니다. 송곳으로 찍히고 흑요석 가루를 발라서 얼굴을 완전 시커멓게 문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세들을 끌어서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만들고 했던 노비를 달아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옛날에 얼굴 문신할 때 썼던 송곳을 그려놓은 한자가 매운 신자예요. 그게 매운 거예요. 맛이 아니고. 그래서 인생에 가장 쓴 것을 신고라고 그러죠. 매운 신, 쓴고, 간난 신고. 한 사람의 불행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근데 아이동자의 위에 있는 설립자가 그게 매운 신자예요.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사람이 송곳으로 눈알이 찔린 사람, 그게 아이예요. 옛날에 중국의 한자가 만들어질 때 어린아이에 대한 취급을 어린아이, 여자, 노인은 인간으로 안 취급하고 지금 동심인데 옛날로 따지면 그 아이가 느꼈던 슬픔과 분노가 동심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쫓아가고 막 이슬방울 막 곱고 깨끗한 거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좋은 아름다운 동시에는요 어린이들의 아픔이 들어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임구 동시를 좋아하고 임길택 동시를 좋아하고 서정원 동시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왜? 나도 어렸을 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던 나이가 어릴 때였으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때 다 큰데 왜 그것도 돼? 다 크긴 뭘 컸어요? 이제 라면 뗀지 얼마 되지도 않고 엄마 전화해가지고 서러워가지고 은지 울음 붙인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분 남았나 얘기해 주세요. 18분?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에 19분 남았다고 해도 되거든요. 18분 남았다고. 뭐가 얹힌겨. 아니 17분 남았습니다. 이래도 돼. 마음에 들어요. 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저렇게 나는 3 곱하기 6도 건너뛰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6, 3, 2, 3, 6, 이랬지. 백제 수도에서 살던 사람들은 저렇게 야가. 외국판 있으니까 재밌죠? 뭐 읽어보세요. 책 받고 싶다. 요번부터는
틀리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너 발표 잘해야 된다. 질문이 곧 답을 만든다. 우주의 팽창보다 너 자신의 마음의 우주가 흐르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파장과 파동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아들아 질문을 해라. 말씀하세요. 네? 네, 강아지. 개를 맞았어요. 개구리. 네. 내가 좋은 친구예요? 아닌 것 같아. 이쪽 소리 말할 것 같으니까 아유 감체. 두 분 다 드리지 않고 가르침을 당한 사람 먼저 손든 분한테 줄 테니까 다 읽고 저분한테 빌려줘요. 알았죠? 그런데 이 시는 제가 쓴 시 중에서 가장 비과학적이에요. 개구리는요, 의외로 손발도 믿는 개구리 많아요. 겨울이 오는 나라의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유 앉아요. 앉아, 겨울방학 없어. 사계절 내내 개구리 울챙이처럼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속담이에요. 올챙이를 거치지 않고 알에서 직접 하여튼 개구리는 딱 알을 입에다 넣고 다니는 개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구리가 막 떠나와. 개구리도 수도 없이 많아요. 진해가요, 진해. 진해가 갈 제일 많은 놈이 금장까지 173쌍이었어요. 금장까지. 어딘가에서 180쌍짜리가 또 발견될 수도 있어요. 한 배에서 한시에 태어난 애들 사이에, 진해 새끼들 사이에 발의 개수의 차이가 많게는 12개, 14개씩 차이 나요. 하나는 172쌍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173쌍을 168쌍을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있어. 걔 장애인 등록증 안 나와요. 정상이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와요. 인간만 다리 하나가 더 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손가락이 하나 더 있으면 얼른 병원 가서 흔적도 없이 오세요. 그러면 지네들은 매일 성형외과, 정형외과를 하는 의료보험 체계 무너져. 지네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건 제가 쓴 시 중에 오류, 과학적 오류, 과학적 진실에 다닿지 않은 상상력은 가짜. 제가 군대를 제2훈련소에 갔는데요. 갑자기 국가 근절 운변대회가 열렸어요. 노태우 정권 때인데. 그래서 연대 대표로 억지로 하라고 해서 했더니 1등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송범도 전체로 나갔어요. 전군인데다가 막 풀스타 앉아있는 데서. 그때 제가 운변 대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썼어요. 채찍에 얻어맞으려고 말의 엉덩이가 포동포동한 게 아닙니다. 번쩍 잡아채라고 토끼 귀가 쫑긋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머리판에 얻어 터지려고 화이바를 쓴 게 아닙니다. 했더니 박수를 엄청 치대요. 그래가지고 9박 10일 휴가를 돌아오자마자 9박 10일 깜깜할 때 저녁 때 버스를 타고 그래가지고 애인 집에 갔어요. 제가 갑자기 나온 휴가증을 가지고 본집으로 가는 바보 같은 분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인 집에 가서 7박 8일 있다가 마지막 날 집에 가서 잠깐 외출 나왔다고 하고 들어간 적 있습니다. 그때 휴가 나와서 갔던 그 집
그렇지. 나중에 처갓집이 되고 그때 반겨줬던 아가씨는 지금 나한테 잘 갔다 오라고 했어요. 명예는 당신이 갖고 돈은 나를 줘. 이 말을 정말 잘하는 분입니다. 네. 명예는 나 이번에 책 나왔어 자기야. 명예는 당신이 갖고 인생은 나를 줘. 글로 번 돈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말합니다. 글쎄. 글로 벌어먹는 졌다. 글로 벌졌다. 이 정도. 그래가지고 이게 저렇게 마지막만 바뀌어서 아니다라는 공시가 탄생이 되었어요.